그렇다면 왜 K푸드가 인기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코로나와 먹방 그리고 한국 드라마 정도로 키워드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. 마늘이 많이 들어간 한국 음식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강한 음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건강식품으로서의 그런 포지셔닝 그리고 선호도가 좀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. 그리고 한국인들이 2010년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먹방이라는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가 있겠습니다. 이런 유튜브 컨텐츠도 한국 음식이 확산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좀 보면 되고요. 미국의 인종 측면에서도 아시아계가 1990년도에 2.8%였는데 현재 6.1%가 되면서 아시아계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인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사하게 아마 좀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시아계 어렸을 적이나 뭐 부모 세대를 통해서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 좁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부감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. 이 먹방 관련해서 좀 번외적인 건데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세계 문화 트렌드를 선도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약간 슬픈 얘기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.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한국의 먹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. 도시인들의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고립의 습성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을 했고, 이 한국의 먹방의 폭발적인 증가세와 세계적인 인기가 하나의 예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, 먹방이나 영상을 보면서 혼자 먹는 것은 사회성 경험의 시뮬레이션 측면이었는데, 이게 실제 관계가 아님에도 이처럼 상업화되고 상품화된 관계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다. 이게 이 먹방으로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. 결국에는 혼자 먹는 이런 관계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누군가 같이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났고 이게 결국에는 이 먹방 문화로 한국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이 고립의 시대 저자는 조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약간 뭐 번외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세 가지 이유가 한국의 K푸드의 확산에 배경이 됐던 이유고요. 그 다음 이유로는 가장 큰 이유가 있겠는데 한국의 드라마의 성공입니다. 이 드라마의 인기가 있게 되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고 한국 문화 음식의 선호, 그 다음에 인지도 증가로 이어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. 대표적인 예가 기생충의 짜파구리, 그리고 오징어 게임 달고나, 최근에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우영우의 김밥 등이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드라마는 아니지만 BTS 같은 글로벌 그룹의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라면이나 K푸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그러면 K드라마는 왜 인기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 해외 컨텐츠에는 있고 한국 컨텐츠에 있는 것이라는 CJ의 컨텐츠 칼럼인데요. 해외 드라마의 캐릭터의 감정선은 굉장히 단순한 편임에 반해서 한국인의 캐릭터는 슬퍼도 깊을 수 있고 그리고 원망하지만 좋아할 수 있는 내 안에 양가적인 감정까지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. 미국 드라마에는 이런 게 없다는 측면이고요. 한국 드라마에는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이 고려대 심리학자분이 쓴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순된 감정이나 주장을 쉽게 수용하고 좋으면서 싫기도 하고 기쁘면서 슬플 수 있다. 이런 감정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들의 감정선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기업에 다녔거나 영화 감독을 하다가 망한 아저씨들이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막막한 현실에 우울해하다가도 술 한잔 같이 들이키며 걸쭉한 웃음을 짓는 거 보면 위로가 된다. 현대 사회 사람들이 사실은 위로받고 싶은 상황이 많고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감정선들 그리고
그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의 표현들,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K 콘텐츠가 이런 현대인들의 감정, 시대적인 흐름에 조금 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측면에서는 평범한 영웅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. 한국 드라마들이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선을 대변하는 히어로물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마블 유니버스를 대표적으로 좀 들 수 있지만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저씨,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같은 평범한 사람들, 그리고 궁지에 몰린 약자들이 연대해 벌이는 싸움에 집중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이 예전에는 이런 쪽 히어로물에 관심이 있었다면 점점 더 직장 내 스트레스라든지 가정 내 불화,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소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영웅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거 아닌가. 이런 점들이 K-드라마가 가지는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조금 해석한 부분이고, 저도 전체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도 K-푸드의 인기가 지속될 거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만의 답변을 좀 드리면, 저는 예스라고 답변을 해주고 싶습니다. K 드라마만 제가 말씀드렸는데, 저는 이 BTS의 성공에 Love Yourself라는 앨범 타이틀 그리고 메시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이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외국 뭐 드라마나 뭐 외국의 음반이나 외국의 영화에서 나올 수 없는 메시지라고 좀 생각하고요.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남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, 이런 디테일한 감정성과 이런 디테일한 배려,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한국 문화계가 전 세계에 잘 던졌다고 생각하고요. 형님들도 본인을 사랑하시는, 사랑하고 항상 아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너무 나르시즘에 빠지시는 마시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K-푸드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K-푸드가 인기가 지속됐을 때 수혜의 기업들이 어딜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더 그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뎁스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예고드린 다음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